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임순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예. 또 여기 좀 그래도 나름 신청하신 분들이면 굉장히 그래도 관심이 많고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잘해 볼까나 싶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또 흡족한 마음이 쫙 드는 건 뭐냐면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너무 행복하다, 강사로서.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며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이 소통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막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새롭게 강의의 핵심 주 키워드로 떠오르는 건 아버지다. 아버지가 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뭐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아시죠? 우리 함께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말이기도 하고 또 같이 나왔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수다를 행복하게 떨지 못하면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저하고 좀 수다를 행복하게 떨어 보시는 거예요. 왜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정으로. 근데 저는 다 키웠어요. 저는 막내가 23입니다. 그런데 그냥 혹여나 너무 어려갖고 알겠어? 뭐 애 키워봤겠어? 이렇게 생각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 거친 거를 저도 다 아파봤고 또 힘겨워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더 밑에서 지금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겪었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 이런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거창하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얘기해야 하는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껴보고 함께 뭔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면 이제 행복한 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키워드는 항상 가르치려고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다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내 자녀를 좀 성공시키려면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뭐였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이었어요. 예전에. 맞죠?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 시기에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무관심하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역할을 잘 못하면서 개입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끊는 게 더 낫다는 거지.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제대로 못 해주니까 할 바에 그냥 무관심하고 있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걸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원하고 있구나. 이걸 현장에서 느껴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아닌 척하고 있어요. 누구죠? 엄마들이에요. 엄마들도 느껴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막 도움도 요청해요. 어떨 때는 또 적극적인 엄마들은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필요해. 당신 빨리 퇴근하고 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도움도 청하잖아요. 청한데 이걸 은연중에 남편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에 라고 느끼는 거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그걸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도록 남편하고 함께 고민할 것인가는 대화를 안 해요. 잘.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은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저의 관심사입니다.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엄마의 정보력이죠. 엄마의 정보력. 정보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오늘 정보 들어오셨죠? 네, 정보력이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인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인가?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 정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원하는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정보를 많이 듣고 알고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왔더니 이렇더라. 이거 한번 해봐. 이 학원이 좋다더라. 이 과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 이 대학은 가야 된다 그러더라. 이 정보는 누구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거의 엄마, 그렇죠. 굿! 엄마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매력적인 정보가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슈가 할아버지의 재력이에요. 재력.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게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흙수저니 나와요. 그런데 이 또한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흙수저라고 하는 것과 금수저라고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해요. 그래서 너 할아버지는 어떤데? 너희 할아버지 뭐 농사 지셔? 논이 몇 마지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뭐였냐면요, 너희 아빠 차 뭐야? 너희 몇 평이 사니?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들을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 뭐예요? 취업난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도 여기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내가 맞지 않는 이유,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많이 고달퍼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역할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 변화를 부모님들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양육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는 엄마의 조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갭이 생기니까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보는데 좀 버전을 바꾸셔야 돼요. 할아버지의 재력,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리더십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의 리더십, 1인 리더십이 뜨잖아요. 지금 1인 리더십이 뜨는 이유는 스스로 홀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의 재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요. 없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청소년들 자체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스컴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름 내 자녀를 제대로 이제 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인가. 오늘은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아버지가 왜 필요할까? 또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정말로 아이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까?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상담을 받아야 될 때가 너무 많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문제인데, 두 부부 간의 갈등을 계속 몇 년째 쌓아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확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그 행복 지수를 올려야 아이들에게도 그 행복이 시너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의사소통은 꽝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현하는 게 정확한 본인의 의사입니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를 조정한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뭐냐면요, 안에서 문을 잠깁니다. 나한테 딱 걸렸어 이러면서 방 문을 따고 들어갔네요. 정말 우리 엄마 대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길면 길수록 회복할 시간도 바로 걸려요. 저는 방금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딱 프로필을 갖고 가면 저 그래서 신문에도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예, 얘기를 하지만 청소년들 좀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초, 중, 고 학생들, 대학생들까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은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아동기까지는 부모 역할이 어땠습니까? 아동기까지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 네. 중학교. 고등. 네. 고등. 예.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쁘죠? 이쁘잖아요. 이제 고학년쯤 올라오면 슬슬 이제 애가 그 성장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뭔가 이제 엄마가 버거워집니다. 엄마가 버거워지는데 그래도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도 아직 제가 크잖아요. 엄마가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눌러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애가 이제 그거를 알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청소년들은 내가 힘만 생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그들이 신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신비로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 청소년기 발달을 가보니까 너무 신비로움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 학문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발달에 있는 내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대화 나누고 싶어요? 많이 나누세요, 우리 아버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좀 그래도 좀 대화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좀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침묵도 반응인데 적당히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대화를 할 건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 강의 내용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의 특징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들은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그 아이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떠한 내가 룰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부 간의 어떤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상담센터에 와가지고 너무, 보통 누구하고 함께 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손을 잡고 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상담을 받아야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집에 보내고 제가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집에 보내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이제 계속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까지 오늘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은 아이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내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한 케이스인데 왔어요. 정말 특히 뭐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때문에 왔습니다. 다 그 부부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상담을 계속 하니까 막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데, 가만히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럼 부모가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둘만 잘 살면 된대.
둘만 잘 쓰면 우리 집에 문제가 없대요. 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얘기를 가정사에 있었던 얘기를 얘가 풀어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두 부부 간의 갈등을 계속 몇 년째 쌓아온 거예요. 자녀는 스스로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숨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정에서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확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게임으로 만족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또 누가 지적을 해요? 부모가 지적을 해서 이제 상담센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은 부부 간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오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 지수를 올려야 아이들에게도 그 행복이 시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특히 중학생 딱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는 거, 이들의 변화 느끼는 게 뭐죠? 어떤 변화를 느껴요? 우리 어머님들은 또 센스 있게 말하죠. 그냥 끄떡끄떡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예. 가장 이제 느끼는 게 보통 예전에는 호르몬 딱 이렇게 나와요. 호르몬.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하고 교육을 다녀보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했다는 뜻인데요. 뭐냐면 예전에는 사춘기 자녀, 청소년기, 뭐 중학생 자녀 들어오면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가요? 그러면 호르몬. 그래서 사춘기의 생리적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자꾸 떨으세요? 라고 하면 대들어요. 말 안 들어요. 응. 그리고 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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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멘트가 달라졌어요. 이건 뭐냐면 정서적, 감정적 단어가 먼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먼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부모 역할을 할 때에 내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의사소통은 꽝이다. 맞죠? 그래서 아이가 대들어요. 그러면 잘 크고 있네. 대들어야 돼. 뭐예요? 1인 리더가 되려면, 자기 주장을 할 줄 알려면 대들어야 돼. 근데 대들 때 또 뭐라 그래요? 부모,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뭐니? 네 주장을 얘기하는 건 좋다는 거지. 네 주장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태도가 뭐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는 태도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나의 주장을. 그래서 아버지 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그 태도가 뭐고? 그러니까 본질을 이제 소통을 하려고 갔던 아이가 물러나죠. 슬쩍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센스 있는 아이들, 아버지 뭐 저는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요,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 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음 대화로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한 2번, 3번 경험하면 이제 아이가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압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들어오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부모가 애 달아서 막 대화를 청합니다. 이리 와, 얘기 좀 해보자고. 뭐 밥 먹고 있는데도 앉아갖고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래 학교 생활은 어땠어? 오늘 별일 없었지? 밥 먹고 있는데 막 얘기해요. 그냥 애가 막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 한마디 하죠. 정확하게 한마디 해요.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러면서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방금 뭐라 그랬니? 또 그래. 뭐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방금 했잖아. 그래, 뭐? 했잖아. 이러고, 너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이해가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그건 난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본질적으로 자기 이제 성장하는 중에 부모님과 다른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현하는 게 정확한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걸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태도를 문제 삼거나 말투를 문제 삼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걸 자꾸 얘기하니까 말 안 통한다라고 얘기해요, 애가. 그럼 누가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요? 어이가 똑똑한 거죠.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격가지를 계속 들고 야단을 치는 지적질을 하는 사람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 안 통하는구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전제를 딱 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회복하기에는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요. 맞아, 지금까지 자녀한테 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단절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 제가 그 다가가는 방법들을 이 청소년 특성에 맞게 좀 팁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청소년들이 이제는 뭐 신체적인 변화는 너무나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부터 벌써 성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몸에 대한 변화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라. 그러나 본격적으로 발달을 이루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발달 과학이 요걸 이루어줘야 된다. 요때는 뭐 옹알이는 몇 세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들의 변화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엄치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특히 중학생 시기에 올라오면 좀 독립적인 분위기로 갑니다. 스스로가. 아까 그래서 대든다, 반항한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발달이다. 그거를 잘 이제 독립적으로 가도록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자고요. 이번에 중학교 입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셨나요? 자, 내 아이 통장을 만들어줬다. 스스로 엄마가 만들어 주셨나요? 아이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같이 가서 만들었나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부모 역할이야. 자, 아이가 가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모가 같이 가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모가 그냥 만들어서 줬는지, 이게 부모 역할이 세 가지 형태죠. 영향이 다를까요? 아니면 그 똑같은 통장일까요? 달라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자, 너 이 통장 너 거야, 딱 얼마 딱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부모님들은 뭘 많이 하시냐면 결론을 내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인강박증과 결정장애.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너무나 결론적인 걸 결과만 딱딱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말만 들어, 그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정을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답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누구가 가장 교육적 효과가 좋았을까요? 몰라요. 그건 몰라. 그렇지, 본인만 알아.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까요? 다 개인차가 되죠. 다 엄마가 만들어서 딱 준애도 잘 자랄 수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이가 안다면. 그러나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로 그 돈이 중요하게 여기죠. 이것도 엄마 맘대로 하는 거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홀로 만들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행에 같이 가서 통장을 만들고 본인의 이름으로 거기에 본인이 모은 돈을 가치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때 한번 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빠른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게임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 근데 내 아이가 공인인증서를 그렇게 게임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가야 내 아이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모 역할을 잘 하려고 그러면 가정으로 가보자고요. 이 아이들이 중기, 특히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중2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2는 왜 가장 힘든가? 아이들은 불만이 많아요. 본인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예. 뭐 중2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뭐 이상한 아이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이 중2 청소년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2 애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부모님들은 탁구공 같아서 톡톡 친다라고 하는데 라고 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로 튈지, 예. 뭐 엄마 찬성하시잖아요. 맞다. 잘 지금 여기도 튀어보고 저기도 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원하는 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튀는 거, 그리고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주는 건 싫어요. 명확하게 아는 것만 원해요.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원치 않아요. 왜? 불안하잖아요. 맞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정에 초점을 두면 그 속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웠다라고 본다면,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후기 대학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 초중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지만 특히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부모님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달라지고요, 대학도 달라져요.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원서 쓸 때 이게 달라져요. 희한해요. 그리고 원서 뭐 6개 쓴다 그러잖아요. 6개 쓰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요. 누가?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에 딱 들어오시면 뒤집어져요. 그동안 잠잠하셨는데 고3 9월에 딱 들어오십니다. 나도 아빠인데 알아야 되지 않겠니? 9월 모의고사 이제 곧 있으면 원서 쓸 텐데 성적표 가져와봐. 이러면서 이제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조용히 계셨는데 꾸준히 조용히 계셨으면 그래도 내가 연대는 갔을 텐데 그냥 지방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관계 맺기를 잘 못해왔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로 아이를 이끌려고 하면 거기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해주고 싶어요? 반대로 갑니다. 이게 청소년기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들 왜 반대로 가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날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꾸준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스타일로 양육을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 청소년기 들어오면 어떤 신호를 많이 보냅니까? 특히 이런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자, 내 방 주세요. 혼자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제발 우리 부모가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각자 인권이 있는데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안 해요.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안 한다.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에 이르는 청소년기 사춘기에 이르면요, 문을 자꾸 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본인의 사생활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닫으면 뭐 한다? 이제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딴짓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딴짓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들의 성장에. 근데 우리는 그 딴짓도 못하게 해요. 그 딴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무슨 딴짓인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올 때 노크 좀 해주시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문 닫고 보시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가정에서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정의 교육으로 들어가면 성교육과도 들어가요.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중2 이제 여학생이 있을 중학생, 사춘기 여학생이 있으면 아버지가 화장실 보는 모습, 그 문 닫는가 안 닫는가의 모습, 화장실 들어오실 때 노크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이런 문제들,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맺기에도 영향이 되고요. 또 뭐냐면은 A 범죄를 이렇게 함양하는데도 다 관계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은 요구합니다. 노크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막 하냐면은요, 전투 자세예요. 그 노크 하나에. 처음에 엄마 나 이제 다 컸거든. 들어올 때 노크 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보통 엄마들 표현은 알았다 하거나 그러면서 별스럽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스럽네. 내 자식 방에 들어오는데 내가 왜 노크를 해? 특히 아버지도 그러시대요. 내가 아빠인데 왜 노크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노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노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크해주세요 말라 했어요. 이거 신호죠. 노크해주세요로는 부모 역할을 이렇게 해주세요 신호였어요. 근데 아주 점잖게 말로 했어요. 노크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1짜리가 어떻게 했어요? 방문 앞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딱 썼어요. A4 용지에 관계자 외 출입, 어디서 봤겠지.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를 딱 방에 붙였어요. 방에 붙여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나 없나를 또 본 거예요. 효과가 없네? 어떤 엄마가요 그걸 딱 봐요.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진짜 그게 붙어있어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때 엄마가 어떻게 들어가나를 다 유심히 봤더니 탁 엎어요. 그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이걸 딱 뒤집어 엎더니 딱 문 열고 놓고 하나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가 상담에 들어온 케이스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를 조종한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뜻인데도 이렇게 막 신호를 보냈는데도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는 뭐냐면요, 안에서 문을 잠깁니다. 내가 나올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문 잠그면 어떻게 돼? 문 잠그면 어떻게 되죠? 더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더 치밀어 올라요, 부모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 이 엄마는 어떻게 했냐, 이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몇 번 아이가 기회를 줬잖아요. 부모 역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되니까 안에서 문을 잠갔어요.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건 나에게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입주할 때 이 방키가 어디 있더라? 그래서 농에 가가지고요, 꾸러미를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 방이 방 투제, 그래 너 나한테 딱 걸렸어 이러면서 방 문을 따고 들어갔네요. 근데 그 후로 아이가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정말 우리 엄마 대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 엄마 저 찾아가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해도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길면 길수록 회복하는 시간도 배로 걸려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라, 관계 회복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건 너무 당연한 발달 과정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둘 때에, 자, 저 방임하란 뜻이 아니에요.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거리 조절을 잘 하시라. 그러나 이 거리를 조절하는 것마저도 아이는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역할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기울이시라, 경청하시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라, 수용하시라, 공감하시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부모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효였어요. 효.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뭐가 첫 번째냐면요, 인권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함께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너무 놀라운 아버님들이 많아요.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여요. 변화가 일어나요.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다? 부모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는 이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학습을 이루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죠. 중학교 딱 올라오고 사춘기 오면 뭐라 그래요?
엄마 목소리 딱 듣기 싫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이를 움직입니다. 효과적인 가정 교육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 그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가 자녀를 향해 가서 결국은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엄마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나는 부모라고 하는 자녀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냐면요.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 때는 부모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효였어요. 효.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품성으로서 항상 첫 번째 두었던 것은 효였습니다.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뭐가 첫 번째냐면요. 인권입니다.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이네. 아이들이 인권을 막 얘기하잖아요. 나의 권리. 내가 아들로서의 권리, 자식으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내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다 보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는 엄마가 저 봐라 진짜 이기적이네.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주장을 막 했는데 저 봐라 이기적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요. 다시 한번 아이 입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주장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보면 이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이기적인 거죠. 맞죠? 근데 그 아이는 나의 권리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꾸자예요. 바꾸자. 희한합니다. 그거 우리 가정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맞죠?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아이들 특히 중학교 올라오면요.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냐면요. 아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함께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느껴보고 그 느낌을 공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님은 굉장히 요즘 내가 너무 놀라운 아버님들이 많아요.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더라고. 할 일 다 하면서도 공부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뭘 공부하세요라 했더니 사이버 대 사회복지 노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라고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 너 힘들지? 그래서 너의 힘겨움을 아버지가 함께 하고 싶어서 책상 앞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몇 번 아이가 굉장히 아빠가 그거 끝까지 갈까 했는데 끝까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여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아이 잘 가르치려고 가시죠. 공부하시잖아요. 평생 학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요즘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움직이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버님들이 빨리 이 청소년 자녀 교육에 들어오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우리 청소년기 들어온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춘기 들어오는 자녀들에게 양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힘겹습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따지는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왜 나하고 맞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중2, 중3, 고로 갈수록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다? 부모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설명,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때 내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주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요. 무슨 설명 시키면 그렇지, 시키는 대로 해. 왜 설명하려고 막 하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막 설명한다는 게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다 있는데, 그죠? 머릿속은 다 있어요. 나이 돼보세요. 50, 60 돼보세요. 머릿속에는 정말 막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얘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얘는 계속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봐, 엄마도 설명 못하네. 그러면서 왜 나보고 하락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충분히, 아버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됐어, 문 닫고 들어가서 하라면 해, 이러면은요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 이거 하나하나가 가정 안에서의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란 얘기고요. 또 나름 부모님이 막 해석해서 아이의 말을 부모님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고요. 공감하라, 이런 거죠. 이 논문을 잘 아시는 거고요. 서두르지 마라. 설명을 요구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부모도 모를 수 있어. 그럼 우리 어디 가요? 함께 찾아보죠. 굿. 함께 찾아보죠. 이게 이제 부모 역할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과정, 뭔가를 이루는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학습을 이루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딱 한마디 하잖아.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될까, 이거? 인터넷에서 본인이 찾아보는 거하고 같이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것에서 이미 관계 형성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춘기 대화 원만하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신호를 잘 캐치하라. 아이들은 부모 역할을,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요거 해주세요 하는 신호를 거의 보내요. 그때만 몇 번 잘해도 질적으로 만족감이 충만하면 아버지가 좀 실수하더라도 어머님이 좀 못해주더라도 애들이 배려해요. 청소년기 자녀의 그 아이들이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배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365일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중압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요구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셔서 해주면 그 나머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아동기까지는 어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중학교 딱 올라오고 사춘기 오면 뭐라 그래요? 엄마 목소리 딱 듣기 싫다. 그래서 엄마 입도 안 떼는데 말하려고 딱 하는데 됐다 고마.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안다.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딱 들어갑니다, 방에. 뭐예요? 엄마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이게 신호입니다. 자,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 톤이, 훈육의 톤이, 엄마들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긍정적이에요. 왜? 중저음 있잖아요. 중저음으로 있잖아. 네가 내 아들이라서 매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가. 이러면서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겠나. 애가 와,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다. 용어도 다르대요. 아이들 말에 의하면 용어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 훈육할 때 용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 같고 아버지 지식이 너무 탁월한 것 같고, 왜 남성들이 쓰는 뭐 합리적이다, 왜 남성들이 이성적인 단어 많이 써요. 구체화시킨 단어 많이 쓰고, 여장들은 감정적인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이들하고 사춘기 자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버지더라. 그런데 이때 아버님들이 그럼 과연 아버지의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셔요? 아직 안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이를 움직입니다. 그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은, 훈육은 아버지가 하시는 게 맞다. 이제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누가 맞춘다? 어머니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훈육을 하실 때 절대로 하이톤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가정 교육으로 가려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버님이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지금은 최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뭔가 결론을 제시하지 말고 함께 하라요. TV 보는 것도 함께 하시고 끄는 것도 함께 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산책도 함께 하시고, 그게 아버지와 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 형제 자녀 간에도 비교하지 말라요. 그런데 보통 동생은 막 위에 오빠나 누나나 얘기합니다. 왜 형은 되고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의 입장과 너의 입장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춤형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규칙이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이행하도록 하고 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이행할 준비가 안 된 벌을 내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너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야. 너에게 주는 기회 마지막이야. 이거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을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훈육의 수단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 그리고 본인에게만, 형이 잘못하면 동생까지 막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막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끝장 토론처럼 막 있잖아요. 오늘 끝장 봐야 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거리를 두고 서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요, 부모님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도 인정을 하면서 본인이 진정이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반화를 하지 마라. 부모님의 생각이 다 맞은 것처럼, 또는 아이가 뭐 실수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실수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는 늘 그렇더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항상 그렇더라. 그래서 아이가 늘 잘못된 삶을 산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안 되겠죠. 결국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언제나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님도 이제는 고등학교 가서 아이에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하셔야 될 때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부부가. 이제 부모 역할을 이 시기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결국은 아까 마지막에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했어요. 둘 잘 살면 자녀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어떻게 할 때 내 남편의 사랑이 움직이는가, 또는 내 와이프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이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부부 관계도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사랑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채워가야만이 그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가 자녀를 향해 가서 결국은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시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라고, 오늘 부모 역할에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예, 화이팅 하십시오. 아셨죠? 예,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라고 말씀도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